군번도 벽돌 나르소. 정치유 산등이라 발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날이소. 인기라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부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소. 김종대의 뉴스업 4.7 재보선 특집방송 2부로 넘어갑니다. 먼저 청취자 댓글부터 살펴볼까요? 8011님, 저는 오늘 회사 조퇴하고 투표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 행사했어요. 투표 안 하신 분들 지금 당장 고고! 여긴 부산이여라. 예, 이어라는 전라도 사투리인데 예, 어쨌든지 간에 아주 힘찬 메시지 여기까지 분위기 전해집니다. 케이트님,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속으로 불평만 하면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힘들어도 투표로 표현하세요. 예, 좋은 댓글입니다.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서둘러 주십시오. 1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각 캠프 표정과 함께 결과 예측까지 4.7 보궐선거 특집 계속 이어집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기준 아웃, 기분 아웃, 기운 아웃. 김종대의 뉴스 아웃. 이제 퇴근길 투표 한참 진행되고 있죠. 오늘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세 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 유니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조사 센터장 나오셨고요.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 장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현재 투표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7시를 넘어섰네요. 투표율 먼저 볼까요? 윤희영 센터장님. 네, 7시 현재 선관위가 잠정 투표를 내놨는데요. 서울이 54.3%. 네. 상당히 좀 재보궐선거치고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부산이 49.4%로 나왔습니다. 평균은 51.9%인데 현재까지요. 집계가 아마 완료되면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서울, 부산 이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종합해서 평균 이제 투표율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현 추세대로라면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저는 서울 55로 봤는데요. 예. 지금 추세로 봐서는 55가 넘을 것 같습니다. 넘을 것 같아요? 예. 오, 그럼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예. 네, 이런 예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예. 우리 김성애 소장님. 서울 기준으로 57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부산은 그거보다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57. 야, 이거 어떤 전문가도 그 정도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애초에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뜨거워질 때는 뭐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도 있긴 있었는데 예. 사전 투표가 사실은 이제 투표율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이제 기여한 측면이 있는데 역대 재보선에서는 50% 넘는 투표율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어쨌든 투표율기는 높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저희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50% 넘으면은 참 좋겠다. 예. 이제 이런 희망사항이 있을 정도로 50%라는 게 굉장히 높은 벽이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조금 예. 이따가 전화 연결한 뒤에 그렇군요. 예, 제가 네, 나눠보겠습니다. 자, 투표 종료 시간 1시간 남은 현재 시간 7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 후보 캠프 연결해가지고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공동선대위원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선거 투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캠프 표정 어떻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차분한 마음으로 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투표율이 높은 상황이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좀 긴장감도 있고 설렘도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긴장과 설레임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자, 투표율이 높다는 현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양날의 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에겐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네. 그게 뭐 애매하게 높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50%가 돌파했고 최종적으로 6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일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에게도 나쁘지 않은 신호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좀 많은 분들께서 이제 투표장으로 가셔서 투표를 해주시는 만큼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투표율이 높을수록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변수가 됐던 사항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LH 사태가 처음에 이제 크게 좀 다뤄졌던 부분이 있었고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사실 생길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잘 됐느냐도 저는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측 후보가 좀 뛰어난 부분에서는 특히 방송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포인트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끝까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시민분들께 끝까지 이제 후보의 적합성,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어필했던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들이 아직 좀 계시거든요. 호소의 한마디 해주시죠. 많이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투표를 한다고 뭐가 좀 달라질까? 혹은 미운 마음에 또 투표를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민주당 많이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이니만큼 꼭 투표장으로 가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공동선대위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오세훈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캠프 분위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저희야 뭐 이제 오늘 선거운동이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번에 어쨌든 투표율 자체가 지난 선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다들 이제 뭐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정권 심판적 성격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분노에 찬 유권자들이 많았다. 예. 그럼 그 분노의 대상은 결국 이 실정을 거듭했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높은 투표율은 정권 심판의 목소리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네요. 그런데 네. 어제까지 그 내곡동 관련 내용으로 검찰 고발도 접수가 됐고요. 막판까지 네거티브 그 공방이 아주 거셌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나 공방이 벌어지지만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번에 뭐 생태탕이니 하면서 했던 이 네거티브들 결국에는 엄중 경고하고 무슨 뭐 강력한 대책을 뭐 내놓겠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국민들에게 예고편만 보여줬지만은 네. 별다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에는 아까 뭐 박성민 최고도 얘기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당이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 후보의 어쨌든 발언을 문제 삼아가지고 사퇴하라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뭐 아마 우리 진행자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말 한다면 사퇴하세요 붙이는 사람이 예전에 국회에 있었습니다. 누군지 압니다. 네. 예, 우리 국민들이 그 모습을 좋게 봤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면은 논리적으로 풀어가면 되는 것인데 예. 사퇴 요정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180석을 그렇군요.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육 자랑을 하고 힘 자랑을 했던 여당이 예. 지금 와가지고 사퇴 요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는 예. 좀 안 좋은 전략이 아니라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도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선거에서 저희는 정권 심판적인 면이 많이 부각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만 본다 하더라도요. 집 가진 분들은 세금이 올라서 힘들고 세 사는 분들은 세가 올라서 힘들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대출 규제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정책을 펴는 정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의사표출은 다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각 당 캠프 연결해 봤고요. 캠프 분위기는 두 캠프 다 차분하다 그러네요.
아주 냉정하고 참 침착하게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 설레임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난한 승리를 또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정 변호사님. 네, 뭐 캠프 분위기야 뭐 지금 뭐 흥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속으로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이제 높게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데 투표율이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네. 그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 투표율이 특별히 서울에서 높은 곳이 이제 강남 3구하고 예. 이 목동에 있는 양천구 뭐 이런 곳입니다. 아마도 유축컨대 그런 곳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환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 지금 최근에 재산세 폭등 문제 때문에 가장 불만이 많은 곳이 이제 그 지역들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제 분노의 투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예. 반대로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금천구, 관악구 예. 이런 곳들이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네. 서초구에 비해서 10%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은 보면 그런 곳이 이제 투표율이 높아야 민주당이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꾸로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성애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전 투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앞섰을 것으로 좀 상황이 판단이 되는데 네. 지금 본투표에서 특히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강남 3구가 많이 투표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재산세가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에 대한 분노의 투표라는 점에서 저는 뭐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본인이 처한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문화가 생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서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선거가 끝나고 좀 엄정한 평가가 있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역별 투표의 투표율 차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런 점에서 의견이 비슷해 보입니다. 윤영 소장님 뭐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네, 뭐 두 분 의견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은 분위기였어요. 이것도 또 사실은 뜻밖인 게 올해 2월 초에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가 네. 예,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깜깜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 요인이 뭘까요? 어떤 순간에서 국민의힘이 약진한 겁니까? 이게 보게 되면 사실은 뭐 3월 초에 이제 이런 변화된 흐름들이 이제 잡혔어요. 2월까지는 사실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가 주목을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월등한 우세를 이제 보이는 조사들이 있었는데 3월 초 들어가고 이제 되면서 사실 흐름이 변했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 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보다도 그것이 더 컸다고 보는데 3월 2일에 참여연대에서 이제 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실은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월 4일인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총장직을 사퇴하는 흐름이 이제 그날 발생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제 영향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보게 되면은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박영선 후보 대 안철수 후보, 박영선 후보 대 오세훈 후보 비교해 봤을 때 예.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격차가 한 10%포인트가량 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우세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난 이후에는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안철수. 예. 근데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의 차이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성향층에게, 여권 성향층에게는 상당히 어쨌든 거부감들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야권 성향층에게는 무기력한 어떤 야권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을 불러일으켜준 측면이 있겠고 네. LH 사건이 어쨌든 그런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들, 반감들을 크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디스카운트 현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권 성향층에게 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예. 저는 그것이 더 결정적이었고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나타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네. 지난 일주일이 어땠는가? 이 부분이 지금 공백으로 남아 있거든요. 깜깜이 선거 기간,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된 이 기간에 어떤 변화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전에 듣기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오히려 뭐 격차가 더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좁혀진 건 아닌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뭐 수치 얘기하면 제가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예. 뭐 이제 정당이라든가 어떤 이제 언론사 등에서는 이때 이제 조사들을 하긴 합니다. 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 발표를 이제 못하게 돼 있는 것이긴 그렇죠. 하죠. 네.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큰 건들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아까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릉 불법 콜센터 사건, 2011년 이제 강원지사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판세의 큰 흐름들을 보이는 측면들이 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양측이 공방양상으로 이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방어를 잘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각 지지층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한 결정적인 어떤 뭐 근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데는 예. 좀 제약이 있었던 미치지 측면에서 못했다. 그러면 큰 변화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막판으로서도 그런데 양당의 지지층은 더 결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변화의 요인은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그게 사전투표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지만 요즘 민주당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예.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거 참여를 해서 사전투표 이 투표율이 어느 때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이 참여율이 높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진영의 결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금요일부터 좀 그래서 바짝 따라잡으면서 쫓아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예. 예, 그것이랑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강남 3구의 투표율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전투표 이제 이것도 뭐 좀 이따가 알게 되겠지만 사전투표에서도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뭐 둘이서 대등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이긴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긴 합니다. 뭐 네.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요. 예, 국민의힘이 이제 사전 선거가 부정 선거라는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렇게 했죠, 사실은. 예. 많이 과거에는 참여를 사전 했어요. 투표가 이제 본 투표의 보조적 성격이 상당히 컸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전체 투표율 중에서 4분의 1 이상을 사전 투표에서 하고 있는 흐름들을 최근 선거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사전 투표가 본 투표에 거의 다름없는 이제 일상화 보편화된 도구로 이제 활용되고 있어서 예. 아마 선거를 한두 번 치르게 되면 사전 투표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하냐 이런 얘기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이거 그러면은 뭐 또 한번 이번에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는 2030 그 세대의 표심. 과거에는 조연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 일약 주연으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 표심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먼저 그 윤 센터장님, 네. 네, 새로운 2030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유권자가 이제 본인들의 중요성을 스스로 이제 증명해 보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한쪽에 완전한 편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내 편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시하지 않는 흐름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20, 30대가 과거의 진보 성향을 상당히 확실하게 보여준 흐름들을 과거 선거에서 보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 이제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봤을 때 보수 정당 후보가 오히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경우들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양당에서 20, 30대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 말로만 했던 것을 어쨌든 반성하고 실질적인 2030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이제 내놓을 경쟁을 이제 막판에 좀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흐름들이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 끝나지 않고 과거에는 선거 지나면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예. 다음에 대선이 이제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향후 뭐 10개월 이제 올해에는 이 2030을 대상으로 한 이제 양 정치 세력의 어떤 구애 그것이 각종 정책으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흐름들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 20대 여성층에서 상당히 높은 소구를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는 그 여성들의 마음을 잡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일단 그럴만하네요. 그것이 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제 20대가 보기에는 이제 기득권이거든요. 어허. 기득권이라는 점에서 뭔가 좀 반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80년대 대학 다니시던 분들 그 당시에 뭐 학생들 시위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 기성세대가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지 않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의 20대를 50대가 이해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결과를 이제 받아보고 반성할 부분들을 고쳐서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과연 청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예. 뭐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하고 반값 데이터의 요금부터 시작해서 대출도 상환해주고 다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예.
사실은 청년들이 이런 정책까지도 구체적으로 쳐다보지는 않는 문제가 있어서 참 쉽지 않네요. 쉽지 않다. 이해하기가 청년들 이래 그렇게 얘기하면 어렵군요. 화납니다. 예. 청년들이 화가 나는 것은 청년들이 이런 정책들을 내놔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저는 민주당은 백날 해봐야 그 수준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추워 죽겠다. 예. 추워 죽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 좀 따뜻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춥지 않게 난방을 하든지 예. 단열을 하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지금까지 20대에 대해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을 보면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의 예. 그냥 그 대중요법들 그냥 한시적인 땜빵 정도의 그런 요법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20대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실컷 나열을 해봐야 우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라. 예.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이 그런 모든 힘을 갖고 있으니 예. 집권 세력한테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은. 그런데 집권 세력에서 내놓는 것들이 그런 지역 말단적인 그런 것들을 내놓고 돈 몇 푼 주면은 20대들이 고마워할 거다. 청년주택의 본질 같은 것도 20대들은 잘한단 말이에요. 저것이 우리한테 결국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거다. 예. 그냥 전시행정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면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아니라면.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그 숙제입니다. 근데 예. 이제 이번에 2030들이 이제 우리 유세차에 올라와서 많이 유세를 했잖아요. 예. 거기서도 제가 들어보면 이 친구들이 우리 유세차에 와서 우리 후보를 앞에 놓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오세훈이 잘해서 오세훈이 좋아서 지지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무능과 위선에 진저리가 나서 예. 정말 질려서 우리가 대안으로서 오세훈을 지지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오세훈 후보도 굉장히 아프게 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당의 과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희용 센터장께서는 먼저 일정이 있으셔서 여기서 좀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자리에 계속 계시고요. 윤희용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준 업, 기분 업, 기운 업.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송 김종대의 뉴스업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의 동반자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KBS 노컷 뉴스의 각당 취재기자 연결해가지고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 이준규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영선 후보 캠프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인지 그 캠프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좀 출입이 제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캠프 분위기도 굉장히 좀 침착하게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어제까지 이제 강행군을 한 탓에 오전까지는 좀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오후부터 모이기 시작했고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회의를 여는 등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캠프 관계자는 이제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발표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이제 아무래도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온 결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현장 유세를 통해서 이제 체감한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뭐 충분히 반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또 기대감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대감을 전했다. 박 후보 표정도 궁금합니다. 아직 캠프의 모습 나타내지 않았나요? 네, 박 후보는 어젯밤 마지막 유세를 끝으로 휴식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가 아마 확정될 즈음이면은 민주당사에 설치된 상황실의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에만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4차례나 글을 올려서 투표를 독려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특히 뭐 박영선의 간절함에 여러분의 간절함을 더해달라라면서 어떤 이런 굉장히 좀 자신의 어떤 심경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간절한 신경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쭉 취재해 오셨는데요. 여당 취재기자로서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네. 원래는 후보의 어떤 그런 모습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사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했던 순간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네.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하필 그날이 이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박영선 후보와의 단일화 결과 발표일이어서 어허. 사과를 뭐 생각보다 늦게 했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었죠. 네.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냐라고 이렇게 두둔을 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니까 박 후보가 직접 그 곤란한 심경을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리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한 친여 성향의 방송인이 박 시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치행위다라고 비난을 하는 반면에 생태탕집 관계자들에게는 용기를 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분법적으로 말을 해서 비난을 사는 바람에 참 박 후보로서는 이 이슈가 굉장히 좀 피하고 싶었던 그런 이슈였을 텐데 본의 아니게 좀 힘든 싸움을 치르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힘든 싸움이었다고 얘기하시네요. 이준규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주 기자. 네, 정치부 이정주입니다. 네, 오늘 오세훈 캠프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와 선대위 주요 인사들은 여의도 중앙당사 3층인 강당에서 잠시 후인 8시부터 개표 방송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약 10% 이상의 승리를 점쳤는데요. 네.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당사자인 오세훈 후보 표정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 후보는 일단 선대위 인사들과 함께 현재 개표 방송을 같이 시청하기 위해서 8시쯤에 당사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에 모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캠프 인사들은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 후보의 승리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네. 다만 격차가 10%일지 15%일지 이 격차에 대한 좀 논의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분위기 전해주시는데. 네. 자, 이번 선거 계속 취재해 오셨어요. 야당 취재 기자로서 가장 기억에 네네. 남는 순간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오 후보의 이제 내곡동 처갓당과 관련된 셀프 보상 의혹을 두고 여야가 선거 기간 내내 강하게 부딪혔거든요. 네. 이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관심이 집중됐는데 오 후보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방문 후에 인근 생태땅 집에서 일행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불이 붙었습니다. 네. 오 후보는 측량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지난달 29일 첫 TV 토론에선 기억 앞에선 겸손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진실게임 양상으로 공방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오 후보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여야는 또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난타전을 벌이면서 또 어려운 싸움을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네. 예. 자, 저 소식 잘 들었고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정치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게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신이 없었나 보죠. CBS 노컷 뉴스에 그 정치부 기자들하고 통화했습니다. 아, 이게 KBS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제가 이 진행을 하면서 이거 거의 뭐 아주 좀 이거 징계받을 사안 같은데. 인간적이네요. 뭐. 예. 자,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민주당이 어제 오세훈 후보와 박영준 후보의 그 의혹 관련해서 고발과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막판에 네거티브 총공세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예, 김성애 소장님. 이게 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곡동 같은 경우 특히나 그 사실 초반 그러니까 사퇴 얘기를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거꾸로 하시던데 예. 사퇴를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를 해서 사퇴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천준호 의원의 최초 문제 제기에서의 이야기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으니 해명하시라라는 온건한 투였거든요. 예. 거기다 사퇴를 언급한 것은 오세훈 후보였고 이게 판이 커지면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님 앞에서 법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지금 저는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박형준 후보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쨌거나 그 가해자가 직접 증언까지 하고 나왔던 그 여성에 대한 부분. 2012년 유재종 의원이 삭발까지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전 이번에 알았는데 법원에서 결국 그 당시 이제 미투죠. 요즘 말로 미투인데 국회 정론까지 와서 기자회견 하신 분이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이걸로 실정법상으로 징역형까지 받아서 처벌을 받으신 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본인은
사주를 받아서 한 거다라는 증언을 했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고요. 아직도 2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짚고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그런 부분에서 민간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야죠. 아니, 선거가 끝나도 이런 진실 공방은 여지는 계속되겠나요? 이 공방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특히나 내곡동 문제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증언하신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위증이라면 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처벌을 받으실 거고 아니라면 오세훈 후보가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게 맞겠죠. 야, 그러면 네거티브 이런 흐름 공방 계속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 변호사님? 좀 제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거티브 공세는 이거 좀 정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했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네거티브를 저는 거의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독규 아파트 얘기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것도 네거티브네요. 뭐 독교 아파트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을 했었던 거고요. 예.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급해서 이제 이렇게 했겠지만은 근데 또 안 먹히니까 이제 더 당황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 국민들은 민주당이 저런 말을 꺼낼 자격이 있는가라는 자격론. 예전에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국민의힘 계열의 그 위에 정당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니네가 그런 말 자격이 있느냐를 우리 쪽에서 들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얼마 많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예. 민주당이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너네가 그런 자격이 있냐라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민주당이 후보를 낸 것 자체가 후보를 안 내겠다라고 했다가 당원을 고쳐서 냈잖아요. 그건 이제 국민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네? 그건 굉장히 큰 거짓말이죠.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한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의 말에 대해서 이게 거짓말이다 사퇴하라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자격론을 이제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저는 그게 가장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큰 프레임이었다라고 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내곡동 말씀을 저는 이제 사실 내곡동 얘기도 하기 싫은데 좀 자시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오세훈 후보가 사퇴를 얘기했던 것은 사퇴 얘기한 거 맞죠? 근데 사퇴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내곡동 의혹의 본질이 시장의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는 자기 처가 땅을 포함시키는 그런 과정에 자기가 개입했다는 게 밝혀지면 자기가 사퇴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측량은 곁가지예요. 그거랑 관련된 게 아니라 내가 처가 땅을 알았냐 몰랐냐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랑 관련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그걸 엮어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이거 반론이 있었어요. 내거티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한 게 아니고 KBS가 취재를 통해서 측량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고요. 오히려 그린벨트 얘기는 전 거꾸로 들고 싶은 게 SBS랑 2008년에 오세훈 시장께서 직접 인터뷰를 하시면서 송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해서는 안 된다. 허파를 지켜야 된다라는 발언을 공중파에 나와서 직접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세요. 그런 만큼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신경을 쓰고 또 사실 예전에 환경단체 있을 때부터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송파하고 내곡동 위치만 다르지 다 서울시에 있는 그린벨트고 총량에 묶여 있어서 한쪽을 풀면 한쪽을 못 푸는 상황인데 이 송파 것은 알고 있었는데 내곡동 것은 모르고 이것만 국장이 전결했다고 말하는 건 듣는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그러니까 궁색하죠. 이제 그거를 의심을 하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들이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퇴를 해라. 그랬어야 맞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만 하는 것이고 지금 내곡동 측량 현장 그 격가지를 가지고 사퇴라고 하니까 이게 국민들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저런 말씀드린 이상한 대로 소리를 하는 거냐. 저는 뭐 공중파에 나와서 시장님께서 그린벨트를 묶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그린벨트를 국장이 시장 모르게 전결했다고 하면 이제 그건 추정일 뿐이잖아요.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는 증거로 하는 게 아니라 민심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사퇴는 굉장히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그런데 이런 분위기라면 이거 선거 끝나도 계속 싸울 것 같아요. 이 문제로. 근데 저는 이거는 선거 끝나면 금방 묻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이제 이 문제로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2011년에 오세훈 시장 사퇴하실 때도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시의회를 다수 점하면서 이 갈등이 계속 되다가 결국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나온 모양새였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와
오세훈 후보가 예를 들어 시장이 된다면 이게 지금 협치가 가능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이 투표 마감 시간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뭐 마지막까지도 이런 어떤 논쟁 아주 뜨겁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산의 두 후보가 전부 토목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가덕도부터 해가지고 전부 개발이에요. 근데 지역 경제를 좀 균형 있고 조화롭게 이렇게 서민도 살피는 좀 이런 정책 선거 좀 아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산의 투표율로 반영이 된다라고 봐요. 네. 부산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1년짜리 임기, 사실 말이 1년이지 지금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6개월짜리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시장 선거 준비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게 짧은 임기의 시장을 뽑는데 그렇게 거대한 토목 사업을 그렇게 줄줄이 특히 이제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거 그거를 시민들이 그 국민의힘 찬성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찬성을 했지만 주도는 뭐 어쩔 수 없이 했죠. 저도 굉장히 많이 자괴감을 느꼈는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당진 후보가 다 내려오셔서 어제도 막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은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여론이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낮은 투표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반론 있으신 말이죠. 사실 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계속 이 동남권에 뭔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다만 이제 경북을 할거나 경남을 할거나 눈치를 봐서 해결하지 못했던 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부산에 몰아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거 자체는 TK 유권자들로부터 좀 섭섭한 말씀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을 정하고 가기로 한 거고 저는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의해서 가덕도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한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 경기가 살아나려면 조선소가 살고 물류가 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덕도가 필요하고요. 지금 기재부는 맨날 뭐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이 돈 넣어서 효과가 있느냐를 자꾸 따지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수도권 말고는 아무 데도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데 국민의힘도 가덕도에 함께 하시기로 한 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말이에요. 민주당이 선거 직전에 이제 저렇게 가덕도 신공항을 급선회를 한 것은 누가 봐도 진정성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특별법까지 통과시켜 놓고 과연 이것을 부산 국민 시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그렇게 진행할 건지 저는 그걸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2030년까지 민주당이 가덕도에 신공항 계속 만들면서 이 문제로 드라이브를 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뭐 안 하겠다라고 할 이유도 없고 가덕도 신공항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온 거라 지금 갑자기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앞두고 한 것에 진정성이 의심됐다라고 하시지만 거꾸로 보면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좀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까 김성애 소장 말씀 중에 그 서울시장 얘기 말고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 변호사님 그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에 대해 쏟아지는 의혹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역시 민주당에서 주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박형준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네거티브 캠페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당내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 너무 성실하게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바라봤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박형준 후보 부분은 저는 사실 뭐 제가 오세훈 캠프 공보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부산까지 제가 다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거 이후라도 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선거 요 기간 동안에 세세하게 뭐 또는 정확하게 가리기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수사기관도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는 저는 좀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참 안타까운 게 사실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박형준 후보도 그렇고 굉장히 좀 지적이시고 이야기가 통하는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부부가 지난 20년 동안 확인된 것만 60건이 넘는 부동산 거래를 해오셨더라고요.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좀 자제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부산 차례로 그 핵심 쟁점들 짚어봤고요. 이제 선거 이후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길 경우하고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좀 가정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지금 20분 남았는데 가정법을 적용합니까? 짧게 해주세요. 예, 그 민주당이 이길 경우와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 정치 전국 전망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좀 종합적인 전망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장 변호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글쎄요. 이제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자체 후보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경선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그렇게 작은 당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는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 왔는데 거기서도 또 진다라고 하면 네. 아마 당의 이제 존립이 상당히 네.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이제 지금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제 이길 거라고 보면 이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는 우리 당 내에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있었잖아요. 네.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김종인 대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아주 굳은 의지가 있었고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굉장히 큰 미련을 나타내는 그런 또 중진 의원들이 계셨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굉장히 큰 표차로 이긴다라고 했을 때는 예. 결국은 이제 김종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를 지지했던 초재선 의원들 예. 이분들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아하. 이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인정해주고 그렇죠. 또 그걸 갖다 그 평가해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개혁적인 드라이브에 더 이제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방향을 그렇게 잡게 되는 거겠죠, 당이. 알겠습니다. 예, 김성애 소장님.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는 국민의힘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결국 해체 수준의 재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모일 것인가를 가지고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비길 경우는 사실 이제 힘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국민의힘이 이제 이길 경우에는 비기는 게 뭐예요? 1대1 1면 비기는 거죠. 부산. 예, 부산이 있으니까. 뭐 부산하고 서울 너무 하나씩. 서울만 하지. 네. 예, 서울 부산을 이제 같이 고려했을 때 비기는 경우가 있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에는 전 두 갈래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이겼으니까 자강론 네. 해서 이제 TK, PK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내보내고 우리끼리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총장하고 또 한 팀을 맺으려고 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예. 이러는 과정에서 그 TK, PK로 모이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의견이 안 맞을 경우에 결국은 국민의힘이 쪼개지면서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생기고 TK, PK가 남아있는 그런 그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여튼 윤석열 총장이 너무 많이 거론되는 것 사실 이게 뭐 검찰로서 열심히 활동해 오신 부분이 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검증되지 않은 이 한 분에게 국민의힘의 명운을 맡기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 국민의힘 자체의 힘으로 이 역경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앞으로 정치의 대선까지 가는 어떤 그 정치 상황은 굉장히 격변 또 어떤 다이내믹한 상황이 펼쳐지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정당이 정당 힘으로 이기려고 해야지 어떤 사람 스타의 등장으로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좀 자제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는 쪽에서 변화가 더 커 보여요. 예, 이기는 쪽보다는. 네. 예.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전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김성애 소장께서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에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예, 국민의힘이 이겼을 경우에 민주당은 지금 있는 최고위원들까지 사퇴하고 비대위까지는 가지 않아도 어차피 지금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6월 꼭 5월이 아니더라도 5월, 6월 중에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최고위원과 당 대표를 전체 새로 뽑는 선거까지가 맥시멈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5월 9일에 당 대표를 새로 뽑거나 이런 정도 수준에서 정비를 하고 지금 뭐 대선 주자는 있기 때문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다투는 문제는 뭐
그냥 다퉈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비대위 체제는 해소될 걸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에 예, 그렇게 되겠죠. 민주당이 이제 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건 이제 정당 내에서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의 변화가 네. 일어나지 변화? 않을까. 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예. 이제 레임덕이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많이들 보고 있죠. 예. 왜냐하면 이건 뭐 누가 봐도 정권 심판론 프레임으로 예. 진행된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 것은 정권 심판을 했다라는 국민들의 이제 여론이 나타난 것이기 민심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민주당 내에서의 아마 진통이 있을 건데요. 네.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보는 것은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 선회를 하거나 예. 어떤 변화를 해야 이제 또 자기들도 그 조직도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너무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이 국면에서 선거에 졌다고 해서 그런 목소리들이 튀어나오기가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없어진 말 중에 하나가 소장파예요. 소장파. 예. 어느 당이든지 소장파라는 말이 항상 있는데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의힘도 소장파 없은 지 꽤 되지 않았나요? 국민의힘도 맞아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굉장히 어려웠었죠 지금까지. 근데 문재인 정부가 특히 이제 그렇게 큰 정당 의원 수가 많은 정당에서 예. 소장파 의원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걸 갑자기 선회하는 것도 동력이 예.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엄청 뭐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잠시 후 투표 마감됩니다. 득표율 차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번 콕 찍어주세요. 예, 뭐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중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두 자릿수입니까? 한 자릿수입니까? 저는 뭐 거의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좁혀진다 말씀이시고. 예, 장 변호사님. 아니 아까 그렇게 지역별 투표율을 보셔놓고 그러셔요.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저는 55% 정도 되면 정말 잘 나올 것이다 투표율이 이렇게 봤는데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57% 예. 이렇게 이제 육박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두 자릿수. 예. 15%까지는 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두 자릿수의 격차는 서울에선 벌어질 수 있겠다. 부산은 그보다 더 클 수도 이제 그냥 두 자릿수는 아니고 예. 10% 이상 훨씬 이제 클 것이다라고 보지만 예. 이제 서울의 경우에도 예. 두 자릿수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능할 것이다. 두 분이 여기서 조금 의견이 갈라지시는데요. 너무 우리가 서울 얘기만 했어요. 부산은 투표율이 약간 낮습니다. 네. 이럴 경우엔 차이도 적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부산의 투표율이 이제 서울보다 낮지만 50% 살짝 넘을 것 같은데 예. 서울보다 낮지만 부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말하자면 이제 지지층의 결집 이런 것들은 부산에서 상당히 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보다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동의하시나요? 민주당이 이제 10년 농사를 더 가덕도를 가지고 지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잠시 후에 곧 이제 투표율이 나오고 서서히 밝혀질 얘기들입니다.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거의 의미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은 그걸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전 민주당이 매맞는 선거였다고 생각하고요. 박영선, 김영춘 후보 둘 다 훌륭한 후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그것에 비해서는 득표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어떻게 변할지 무엇을 반성할지를 잘 짚어 이긴다고 하더라도 반성할 것이 많은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는 선거다. 만약 지게 된다면. 예. 그래서 후보보다는 민주당 자체가 좀 더 변화할 여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는 선거다.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지는 선거다. 그 진단에 저는 동의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긴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자체적인 동력에 의해서 이긴 선거는 아니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착각하지 말고 예.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을 제시해 준 거거든요. 예. 그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길로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오니까 이제 네거티브가 사라지고 아주 좋은 말씀들로 맺어주시는데요. 두 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 나오시겠습니까? 불러주시면 당연히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혜 소장,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 공보국장, 공보단장이시죠? 공보단장입니다. 예, 장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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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